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일이 바빠서 영화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영화 리뷰 대신에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학하는 습관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자학이나 자기 비하 이런 게 좀 많이 심한 편이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 많이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인데 자학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후하지만 자신에게 훨씬 엄격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학하는 사람들은 남 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수는 물론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도 자기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후배와 같이 발표 준비를 했는데 후배가 발표 당일 늦잠을 자서 발표에 못 온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이 상황만 두고 보면 당연히 후배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자학의 선수들은 이 상황에서도 자기 탓을 합니다. 수업 1시간 전에 미리 만나자고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아침에 전화로 깨워줬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먼저 찾아보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자기 탓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관계가 좋지 않은 한 가족을 살펴볼게요. 여기 자식이 2명이 있어요. 얘는 자학 선수고 얘는 그냥 평범한 아이라고 해볼게요. 요 자학 선수는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평범한 아이는 이들의 문제를,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문제를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더 좋아지면 좋겠다 라고는 당연히 생각하겠죠. 모든 자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치만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게 자기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자기 탓을 하고 있다면 자학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학은 정말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자학하는 사고의 특징이 과도한 내 탓이라고 했잖아요. 자학 선수들은 웬만해서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 탓을 하는 게 속이 더 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주변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일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안 좋은 행동은 보통 주변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고쳐집니다. 당장 고쳐지지는 않더라도 주변의 반응을 통해서 이런 건 안 좋은 행동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편식이 안 좋다는 걸 배웠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죠. 편식과 거짓말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게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학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자학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머릿속 혹은 웃고 있는 얼굴 뒤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 피드백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심지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웃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남 탓도 거의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주변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이 과도한 생각인지 아니면 다들 하고 있는 수준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남들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학적 사고는 계속 강해지기만 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죠. 자학하는 습관은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습니다. 자학하는 사고의 특징은 과도한 내 탓이죠. 자기 실수는 물론 타인의 실수까지, 심지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근데 어른이 아이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행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아이의 잘못이 아닌데 아이 탓을 하는 건 엄연히 아동학대죠. 자학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학대가 그렇듯 당연히 상처가 남고 후유증이 남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손가락질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위축된 상태로 살게 되죠. 그렇다 보니 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이것도 못하면 난 진짜 끝장이야 라는 마음으로 불안에 떨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자학 선수들은 실패에 취약합니다. 정신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충격마저도 자기 안에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자학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뭔가 잘못됐다. 내가 어딘가 고장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엄격했기 때문에 그나마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너그러워지면 나태한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닐까? 주변에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조차도 자학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른과 아이 관계에 대입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어른이 아이를 계속 매로 다스리면서 내가 얘를 이렇게 엄격하게 키웠으니까 이 정도로 큰 거지. 오냐오냐 했으면 엄청 빗나갔을 거야. 나태한 쓰레기가 됐을지도 모르고 주변에 민폐만 끼치는 애가 됐을지도 몰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아이에 대한 그런 엄격한 태도의 이면에는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부정하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엄격함을 포기하는 게 두려웠던 건 나의 잠재력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학 선수들 중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이 자기 노력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거둔 뒤에도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을 느끼기보다는 당연한 것을 해냈다 정도의 안도감만 겨우 느끼는 거죠. 그게 늘 아슬아슬한 기분의 정체고요. 저는 제 잠재력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자학하는 습관을 바꾸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제 자신을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습관이니까 오히려 나를 크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학 선수들이 자주 되뇌이는 자학의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할까?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네. 다 내 잘못이야.
이 문장들의 뒤편에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든 잘해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할까? 항상 부지런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네. 내가 해결했어야 하는데 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 기준인가요? 뭐든 잘하고 항상 부지런하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하나요? 실제 나는 고양이인데 자꾸 사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자학하는 고양이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갈기가 없지? 왜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귀여워하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작지? 그리고는 사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갈기를 만들어서 목에 둘러야지. 사람들을 만나면 깨물어 줄 거야. 많이 먹고 얼른 살이 쪄야지.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한다고 고양이가 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될 텐데 고양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 사자가 되지 못한 건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양이로 대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죠. 마음만은 이미 사자니까요. 여러분은 이 고양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사자가 될 수 없어. 너는 고양이거든. 자학 선수들은 자기 자신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기 탓을 하는 건 자기가 잘했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노력하면 전부 이룰 수 있나요? 개인이 그렇게 모든 것에 책임을 지면서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역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나 자신을 작게 생각한다는 건 나 역시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책임질 수도 없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 그런 보통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이제 자기 자신이 사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슬펐지만 자신이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예전엔 사자가 되지 못한 못난 모습만 보였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고양이로서의 내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이 머릿속에 그려대던 모습과는 달라서 좀 낯설긴 하지만 마음만은 무척 편안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냥 고양이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동안 나를 제일 미워했던 건 나 자신이었구나. 고양이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학에서 졸업한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저도 여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역시 오래된 습관이다 보니까 멘탈이 조금 약해지면 습관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너무 초조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고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저와 비슷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